당신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한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인생의 절반을 넘긴 여성이 느끼는 이 기묘한 공허함의 정체를 오늘 단 10분 만에 파헤쳐 드립니다. 1만 9천 명의 사교계 명사들 중 가장 빛나던 한 여인이 왜 스스로 파멸의 기차역으로 걸어갔는지 그 비밀을 모르면 당신의 화려한 거실도 결국 차가운 감옥이 될지 모릅니다. 톨스토이가 1만 페이지가 넘는 원고지의 피를 토하듯 써내려간 안나 카레니나의 진실은 사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껍데기만 남은 안락함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우리 시대 모든 아내와 어머니들의 초상화랍니다. 150년 전 러시아의 겨울은 참으로 잔혹했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겉보기에 화려한 보석함 같았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차가운 얼음장 같은 관습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안나는 그 보석함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카레니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고위 관료였고 아들 세료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천사였죠. 부족함이라곤 단 1%도 없어 보이는 완벽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남편 카레니는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신 서류 뭉치와 명예만을 소중히 여기는 기계 같은 남자였으니까요.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증명하는 고급스러운 훈장처럼 취급했답니다. 안나의 일상은 마치 정해진 궤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하는 시계추와 같았죠. 아침마다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의미 없는 사교계의 담소, 그리고 밤이면 찾아오는 적막한 어둠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는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옷감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꽁꽁 묶어버린 쇠사슬이나 다름없었군요. 안나는 그 숨막히는 완벽함 속에서 나날이 시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이 진흙탕 같은 정적에서 꺼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런 안나에게 운명은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기회를 던져줍니다. 오빠의 외도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그녀는 모스크바행 기차에 몸을 싣게 되거든요. 기차는 육중한 쇠소리를 내며 설원을 가로지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설원은 마치 안나의 텅 빈 내면을 투영하는 거울 같네요. 목적지에 도착해 기차 문이 열리는 순간 안나는 자욱한 증기 사이로 낯선 남자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젊고 패기 넘치는 장교 브론스키였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눈맞춤은 안나의 심장 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마그마를 건드리고 맙니다. 평생을 착한 아내로 헌신적인 어머니로 살았던 그녀의 방어벽이 단 1초 만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이 시작된 장소에서 일어난 한 가지 불길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한 일꾼의 사고를 목격하며 안나는 이상한 예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예요. 라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설렘과 공포가 뒤섞인 이 위험한 공기가 그녀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까요? 안나는 자신의 우아한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금가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아주 미세했지만 한 번 시작된 균열은 멈출 줄 몰랐죠. 그녀가 브론스키의 눈동자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안나라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뜨거운 박동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마주한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을지 아니면 거부할 수 없는 파멸의 전주곡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안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든 그 뜨겁고도 위태로운 불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가 던진 승부수가 당신의 인생관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다음 장면에서 확인하시죠. 안나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한 그날 밤, 그녀의 침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나와 브론스키의 눈맞춤이 스쳐 지나간 그 짧은 찰나, 그녀의 견고했던 성벽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만큼 뜨거운 불꽃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성실한 아내이자 어머니들은 그 불꽃이 무서워 뒷걸음질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둬두었던 자신의 본능이 고개를 드는 소리를 들었죠. 1만 4천일 동안 잠잠했던 그녀의 심장이 마치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브론스키와 함께 춤을 추는 안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심 뒤에는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군요. 그녀가 입은 검은 벨벳 드레스는 마치 그녀의 운명을 예언하는 수의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은 안나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있는 남자의 숨소리와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피의 감촉만이 선명할 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젊은 남자에게 마음을 뺏긴 철없는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던 영혼이 처음으로 철창을 흔드는 소리였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안나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남편 카레닌의 목소리였죠. 그는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녀의 아픔을 묻는 대신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조심하시오 라고 말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안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사랑해온 가정이 거대한 얼음 궁전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손을 대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한 그 차가운 안락한 말입니다. 안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다시 시계추처럼 단조로운 일상으로 돌아가 죽은 듯이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불태우고 단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인간으로 숨 쉴 것인가 하는 잔인한 질문 앞에 선 것이죠. 결국 안나는 금지된 선을 넘고 맙니다. 브론스키와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그녀의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아들 세료자의 맑은 눈망울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과 여자라는 이름이 충돌하는 이 지점은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공감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녀는 브론스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안나는 남편에게 자신의 외도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남편 카레닌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치밀했군요. 그는 안나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 세료자를 볼모로 잡고 그녀의 영혼을 말려 죽이려 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아들을 버려야 하는 엄마의 심정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나는 이제 낙원 없는 도피를 준비합니다. 브론스키와 함께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세상의 비난과 고립이라는 더 큰 감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나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대가는 왜 이토록 가혹해야만 했을까요? 그녀가 브론스키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는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는 이미 비극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꿈꿨던 새로운 삶은 진정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의 추락이었을까요? 그녀의 집착이 광기로 변해가는 그 섬뜩한 순간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자의 결말은 과연 동화처럼 행복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릿하고 냉혹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브론스키와 함께하는 시간은 처음엔 꿈결 같았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난 뒤의 정적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군요. 안나는 이제 사교계에서 지워진 존재였고 아들 세료자를 버렸다는 죄책감은 매일 밤 그녀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반면 브론스키는 여전히 자유로웠죠. 그는 사회적 활동을 이어나갔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안나가 가질 수 없는 평범한 일상을 향유했습니다. 이 불균형이 안나를 서서히 미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가진 전부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랍니다. 안나는 이제 브론스키의 사소한 눈길 하나, 늦은 귀가 시간 1분 1초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브론스키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그녀가 치른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으니까요. 브론스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인생은 그저 아들을 버린 부도덕한 여자의 실패작으로 남게 되는 셈이죠. 이 강박은 결국 안나를 의부증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브론스키가 집을 비울 때마다 그녀는 환각에 시달렸고 그가 다른 젊은 여자와 웃고 떠드는 상상을 하며 스스로를 파괴해 나갔죠. 안나는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가? 그가 나를 떠나면 나는 무엇이 남는가? 하지만 거울 속의 여인은 예전의 우아한 안나가 아니라 불안에 떨며 신경안정제에 의지하는 초췌한 유령일 뿐이었군요.
사랑을 증명받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 악순환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어머니가 자식의 독립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과 안나가 브론스키에게 매달리는 심리는 본질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맡겨버린 대가는 이토록 처절합니다. 안나는 브론스키를 붙잡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며 때로는 죽음을 암시하며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브론스키는 숨이 막혀 뒷걸음질 칠 뿐이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가 서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안나의 세상에는 오직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남편 카레니는 아들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렸고 연인 브론스키는 그녀의 집착에 지쳐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문이 닫힌 방 안에서 안나가 내린 최후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이제 사랑조차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모두가 나를 미워할까? 왜 세상은 나에게만 이토록 가혹할까? 라는 질문은 결국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후회하겠지라는 위험한 복수심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안나의 눈동자에는 이제 생기 대신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군요. 그녀가 다시 짐을 싸서 기차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처음 브론스키를 만났던 그 설렘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한 단호한 결심이었답니다. 과연 그녀가 도착한 역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나의 마지막 선택이 남긴 이 거대한 질문의 해답을 마지막 장에서 피할 수 없는 진실과 함께 마주하시죠. 그녀의 생의 마지막 5분이 당신의 가슴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지 지금 바로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안나는 이제 그 지독한 감정의 끝단에 서서 자신을 파괴함으로써 복수하겠다는 슬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녀의 생의 마지막 5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아니면 타인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쫓으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느냐고 말이죠. 150년 전의 이 비극은 오늘날 거울 앞에 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답니다. 안나는 다시 그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브론스키를 처음 만나 가슴 떨리는 운명을 예감했던 바로 그곳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설레는 여행자가 아니라 갈 곳을 잃은 패배자의 발걸음입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의 굉음은 마치 그녀를 비난하는 세상의 목소리처럼 들렸군요. 안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브론스키는 평생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되겠지. 내가 받은 고통을 그에게도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그 서늘한 마음이 그녀의 마지막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영혼의 비명이었을까요? 그녀는 육중한 기차 바퀴 아래로 몸을 던지기 직전 찰나의 순간에 깨닫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미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었고 그녀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죠. 안나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풍경은 더욱 쓸쓸합니다. 브론스키는 그녀의 바람대로 폐인이 되어 전장으로 떠나버렸고 남편 카레니는 여전히 딱딱한 체면의 옷을 입은 채 아내를 지워버립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엄마를 잃은 아들 세료자에 남겨진 삶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톨스토이가 던진 묵직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안나의 비극은 단순히 불륜의 대가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쥐어준 여자가 겪어야 했던 실존적 파멸이었습니다. 남편의 인정, 브론스키의 사랑, 사교계의 평판. 그 모든 외부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안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이죠. 중장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안나 카레니나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불리며 나 자신을 지워온 시간들이 혹시 우리를 안나처럼 공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톨스토이는 안나의 비극 옆에 레빈이라는 인물의 평범하고도 숭고한 삶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화려한 불꽃은 아니지만 매일의 노동과 소박한 가정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레빈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조용히 일러줍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선 이 땅에서 스스로 일궈내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 말입니다. 이제 안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나처럼 나를 불태워 타인을 비추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등불을 닦아 나 자신을 먼저 비추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뜨거운 연정도 채워주지 못했던 그 마음의 빈칸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채울 수 있으니까요. 안나 카레니나의 기차역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오늘 여러분의 기차역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나의 비극적인 선택이 남긴 자욱한 기차의 연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차분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브론스키의 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남편 카레닌의 냉혹함이었을까요? 사실 안나를 무너뜨린 진짜 범인은 그 누구도 아닌 그녀 내면의 도살인 완벽주의와 타인의 시선이라는 유령이었답니다. 10만 명의 사교계 명사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할 때 안나는 그 손가락들을 꺾으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길을 택했으니까요. 이것은 150년 전 러시아 귀족 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남의 눈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검열하는 우리 모두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톨스토이는 안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100%의 순수한 사랑이나 완벽한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늘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설의 진짜 결말은 안나의 장례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의 비극 옆에 레빈이라는 투박하고 정직한 남자의 삶을 나란히 놓아두었죠. 레빈은 안나처럼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사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흙을 만지고 풀을 베며 아내와 소소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그 안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나갔군요. 레빈이 깨달은 행복의 비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한 사람과 내가 흘린 땀방울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안나가 구름 위에서 신기루 같은 낙원을 찾다가 추락했다면 레빈은 단단한 대지 위에 발을 딛고 서서 평범함의 위대함을 증명해낸 셈입니다. 중장년의 고개를 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안나처럼 나를 불태워 누군가를 증명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성적이 나의 훈장이었던 시간들을 이제는 기꺼이 놓아주어야 합니다. 안나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그 찰나의 후회처럼 우리도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을까라고 통곡해서는 안 되니까요. 톨스토이가 1만 번 넘게 고쳐 쓴 이방대한 서사시의 끝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며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우주라는 사실이죠. 이제 안나 카레니나라는 거울을 덮으며 여러분께 마지막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거실의 불을 끄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오직 당신 자신만을 바라봐 주세요. 주름진 눈가와 거칠어진 손마디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 이 풍파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랍니다. 안나처럼 파멸의 기차를 기다리는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기차역은 비극이 아닌 새로운 여행의 출발지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안나의 아픔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삶에 이제는 레빈의 뜰처럼 평온하고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 소설을 안나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라 말하지만 사실 톨스토이가 숨겨둔 진짜 보물은 안나가 떠난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성찰 속에 있답니다. 제육장에서는 안나의 그림자에 가려져 우리가 놓쳤던 하지만 중장년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삶의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인생의 50% 이상을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온 당신에게 안나의 비극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뼈아픈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나의 장례식이 끝나고 브론스키가 전쟁터로 떠난 뒤 소설의 카메라는 다시 시골 마을에 레빈을 비춥니다. 레빈은 안나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는 1000번의 의심과 10,000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닫습니다. 행복이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나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지만 레빈은 서투른 아내와의 말다툼 속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 가득한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숭고한 의미를 찾아냈군요. 이것은 우리 중장년 여성들에게 던지는 톨스토이의 아주 특별한 위로랍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화려한 기적은 없어도
오늘 내가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과 가족의 무사한 귀가가 사실은 1만 금보다 귀한 기적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던 진짜 이유는 그녀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안나처럼 진짜 나를 찾고 싶어 꿈틀대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레빈의 입을 빌려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나를 찾는 길은 화려한 도피나 파괴적인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을 사랑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입니다. 1만 마일 밖에 신기루를 쫓다가 발밑에 꽃을 짓밟지 말라는 준엄한 가르침이기도 하네요. 안나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배웁니다. 이제 안나라는 한 여인의 치열했던 생애를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려 합니다. 그녀는 우리 대신 아파했고 우리 대신 길을 잃었으며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던져 비극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안전하게 삶의 지혜를 얻었군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기차는 지금 어느 역을 지나고 있나요? 혹시 안나처럼 위험한 일탈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레빈처럼 묵묵히 자신의 밭을 일구고 계신가요? 어떤 선택이든 그 중심에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진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군요. 안나가 그토록 갈구했으나 끝내 얻지 못했던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을 통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비극을 관통하는 톨스토이의 최종 답변이자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그 한 문장을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그 뜨거운 고백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나의 죽음이 남긴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만 명의 독자가 이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순히 한 여인의 파멸이 가슴 아파서가 아니랍니다. 그것은 안나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본 우리 자신의 일생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고독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1만 일 동안 남의 시선을 채우기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톨스토이는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나직이 속삭입니다. 안나가 기차역에서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 그녀가 깨달은 것은 브론스키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사랑조차 결국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는 뼈저린 자각이었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열렬히 사랑해주면 혹은 자식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주면 내 공허한 마음이 100% 채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떤 화려한 보석도 내면의 황무지를 꽃밭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을요. 톨스토이가 안나의 죽음 직후에 레빈의 평범한 일상을 배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대단한 성취나 뜨거운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그 고요한 순간에 깃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나처럼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이나 오지 않은 미래의 신기루에 집착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레빈은 밭을 갈며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땀 흘려야 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 중장년 여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시간 뒤에 숨겨두었던 당신의 진짜 이름을 이제는 당당하게 불러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기차역에 서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안나처럼 위험한 일탈의 기차를 기다리고 어떤 이는 카레닌처럼 딱딱한 관습의 기차에 몸을 싣고 있겠죠. 하지만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티켓은 지금 이 순간의 평화로 향하는 완행열차였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타인의 평가라는 정거장을 지나 오직 나의 내면으로 향하는 열차 말입니다. 안나의 비극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치른 가혹한 대가 덕분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셈이죠. 이제 이 긴 이야기의 진정한 결론이자 당신의 남은 30년을 지탱해 줄 단 하나의 문장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안나 카레니나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은 우리에게 톨스토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자애입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내가 세운 기준이 흔들리든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숭고한 예술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통찰을 갈무리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킬 마지막 당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안나 카레니나라는 거대한 운명의 대서사시가 그 마지막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7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여인의 뜨거웠던 열망과 서늘한 파멸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평범한 삶의 숭고함을 함께 지켜보았죠. 여기까지 저와 함께 호흡하며 달려온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남은 안나의 마지막 뒷모습은 어떤 색깔인가요? 혹시 그 비극의 끝에서 오히려 묘한 해방감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9만 킬로미터가 넘는 인생의 선로 위에서 우리는 늘 안나처럼 뜨겁기를 열망하거나 혹은 레빈처럼 소박한 평온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 8장에서는 그 모든 갈등을 갈무리하고 당신의 내일의 마법 같은 위로가 될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보려 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방대한 소설의 첫 문장에서 말한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사실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다는 말은 결국 그들이 특별한 기적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안나는 자신의 삶이 100% 완벽한 환희로 가득하기를 바랐기에 작은 흠집에도 스스로를 무너뜨렸지만 살아남은 레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긍정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9만 %를 차지하는 일상의 민낯이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행복의 본질이죠. 여러분, 안나 카레니나는 단순히 불륜에 빠진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었으나 그 방법을 몰라 방황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기차 바퀴 아래로 던진 것은 자신의 육체였지만 정작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라는 무거운 껍데기입니다. 10년, 20년 뒤에 뒤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못한 일일 테니까요. 이제 안나의 비극을 거울 삼아 당신의 거실에 더 따뜻한 온기를 채워보세요. 화려한 외출복을 벗고 편안한 일상복으로 갈아입을 때 느끼는 그 안도감이야말로 안나가 평생 찾지 못했던 진정한 안식처였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당신을 기다리는 평범한 일상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무심하게 건네는 가족의 인사, 그리고 창가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나가 그토록 원했던 낙원의 조각들이었음을 이제는 아시겠죠. 당신은 안나보다 지혜롭고 레빈보다 단단하며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1분 1초도 잊지 마세요.